10월 4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 강원 대부분 지역은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강원 영서 중부에서 비가 시작돼 그 밖의 지역에서는 곳에 따라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모레까지 강원 중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20에서 70mm입니다. 최저 기온은 오늘 15도에서 최고 23도로 예상됩니다. 원주 지방 현재 기온은 18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어려운 일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의 부실 처우와 대책에 대해서 이슈앤 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강원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 경제 입문 교육을 제공합니다. 소비자, 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 중이라고 하는데 강원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사회적 경제 입문 교육 프로그램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시에 가장 시급히 도입되고 강화돼야 할 지역 정보화 시스템 분야로 스쿨존 통행 안전 시스템과 사물 인터넷 기반 사회 안전 돌보미 서비스가 제시됐습니다. 원주시는 지난달 30일 제5차 지역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보고회에서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조성, 스쿨존 통행 안전 시스템 등 총 48가지 원주시 정보화 추진 과제를 선정해 공개했습니다. 한전의 동해안에서 신가평 500kV 송전선로 후보 경과지 강행 철회에 맞서 횡성 지역 사회의 분노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신가평 500kV 송전선로 건설 시 최대 영향 지역으로 떠오른 횡성군 공급면 기관 단체장 모임인 금학회와 송근면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30일 공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17차 송전선로 입지 선정위에서 의결한 추가 경과대역 선정을 처리하고 원점에서 주민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평창군 진부면 진부우체국 옆 담장이 마을 골목길 갤러리 프로젝트를 통해 벽화로 말끔히 새 단장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마을 골목길 갤러리는 주민들이 그림을 배워 자신들의 마을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로 지역문화진흥원과 평창군 문화예술재단이 지역문화 인력에 지원하는 기획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이들 돕는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슈앤토크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부실 처우, 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처우를 해주는 것이 합당한지 또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신재섭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입니다. 원주시 박동수 번영회장님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동수입니다. 네, 먼저 오늘 대체 휴일이라 쉬는 날인데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하면은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평생 이제 가난하고 병든 사람, 미혼,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테레사 수녀를 좀 저는 떠올리게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이 봉사 활동 범위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죠. 어떻습니까? 자원봉사 분야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넓어지고 있죠, 회장님? 네, 자원봉사 분야는 어떻게 보면은 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모든 분야가 정해지고 지원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생활 편의 시설, 주거 환경, 교육, 상담, 또 보건의료, 농어촌 봉사, 또 심지어는 뭐 국제 협력, 해외 봉사, 인권, 안전 각 분야에서 그 자원봉사 부분이 많이 필요로 하고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예전에는 뭐 봉사하면 다 돈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뭐 정신적, 육체적 범위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최근 원주시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의원님? 지금 원주시는 어쨌든 이제 자원봉사에 특히 이제 뭐 천사기금 이런 거 다 자원봉사에 포함이 됩니다만 원주시가 아주 모범적인 도시로 이렇게 타 도시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이제 전체 인구가 한 35만이 좀 넘었는데요. 지금 자원봉사 등록돼 있는 인구가 9만 1,000명 정도 되고요. 단체는 한 458개의 단체 정도가 됩니다. 특히 뭐 이분들이 이제 뭐 처우 개선을 딱히 바라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이 자원봉사 활동을 고취시키고 확산시키고 이들의 순간 정신을 우리가 더더욱이 이렇게 빛나게 해주려면 조금 더 이분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따가 이제 말씀도 또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정부에서 지난번에 평창올림픽 예를 들자면 아마 그때도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항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운수가 나오지 않는 그런 모텔에서 자지 않았을까. 이것이 지금 우리 시나 정부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들이 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 스스로 이분들이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봉사라는 것이 뭐 어떤 그 보상이나 그런 것은 이제 요구하지 않고 정신적, 육체적 또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이제 하는 것이 봉사의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 당시 평창올림픽 개최 당시 부실 처우에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예, 그렇죠. 예, 당시에 자원봉사로 지원한 사람 인원수가 한 2만 2천 명 정도고 단기 지원자도 한 10,000명 좀 넘은 걸 알고 있고요. 1년간 교육 받아서 이제 현장 배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은 숙소가 그 현장에서 뭐 2시간 반, 3시간 정도 떨어진 장소에 배치돼 있고 또 숙소에 돌아가서 뭐 씻고 자야 되는데 찬물이 나와서 샤워하기도 그 추운 날 찬물에 샤워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뭐 식사 문제, 그다음에 그 추운 영하 20도, 영하 30도 되는 상황에서 야외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뭐 스키복 정도의 복장을 지급해서 추위에 계속 떨고 있는 상황.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많이 부족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한 2,0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뭐 그만두겠다, 돌아가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서울서 출퇴하는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는 편도에 아마 11,000원 정도, 왕복 3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좀 합당치 않은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경우는 이제 특별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사회의 이제 봉사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비해서 이 자원봉사 의미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대학 입학할 때도 기본적으로 뭐 봉사 점수가 좀 그렇습니다. 있어야 이제, 되는 학생들의 이제 봉사활동 점수를 그 대학 입학 시 이제 반영을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도입 취지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도입 취지와 많이 훼손됐고요. 이 학생들이 이제 어려운 일을 하지 않고 사회에 이제 활동하는데 뭐 별로 이렇게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봉사활동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좀 주고 대학 입시 혜택을 주려고 했습니다만은 교묘하게 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려운 복지시설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을 하지는 않고 또 뭐 아주 손쉬운 뭐 쓰레기 줍기나 뭐 이런데 또 특히나 이제 무슨 여러 가지 행사에 동원이 되면 거기에서 쓰레기 봉투를 나눠줘서 그 쓰레기를 주워 가지고 오면 그 이제 봉사 점수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도입 취지하고 많이 훼손이 돼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고 저도 학생들이 동원돼서 쓰레기 줍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네.
그렇죠. 좀 단순히 스펙 그렇습니다. 네. 한 줄 쓰기 위해서 시간만 하는 때우는 봉사, 거라서. 예, 시간 때우는 봉사. 물론 이제 뭐 자신의 이제 뭐 경제적 지원까지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반면에 이 봉사에 대한 의미가 좀 퇴색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봉사하는 데 있어서 뭐 좀 의미 좀 문제점이라고 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자원봉사 관련돼서 이제 초우 문제가 이야기될 때는 이제 네. 보상 관련된 것이죠. 예, 보상 자원봉사자 보상에는 근본적으로는 좀 정신적으로 봉사를 함으로써 얻는 보람, 네. 또 자신에게 남는 경험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정신적 보상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 교통비, 식사비, 그다음에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취업할 때나 또 진학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력, 소위 말해 스펙이라고 그러죠. 네. 스펙에 참고될 수 있는 그런 보상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이게 좀 순위가 주도가 바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자원봉사는 정신적 보상이 가장 기본적인 우선이 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금전적 보상이나 뭐 경력적 보상은 좀 부수적이고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꾸로 그 경력 쌓기, 스펙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또는 금전적 보상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는 이런 부분으로 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일단 봉사의 의미는 퇴색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립이 좀 필요한 부분이겠고요. 자, 최근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원봉사자가 많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또 대면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화로 인한 이제 의료 종사자, 자원봉사자들의 노고가 특히 좀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요즘에 코로나19 상황의 자원봉사 활동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원님? 네, 그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이 조금은 위축된 감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통계가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접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존에 이제 자원봉사 활동을 했던 시간 1인당 시간이 9시간에서 현재 뭐 코로나 상황에서 2시간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줄은 거죠. 당연히 뭐 이제 방역 수칙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활동 시간이 줄었다고 보고요. 또 이제 그 자원봉사가 필요한 기관 같은 데에서도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하는 걸 원치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봉사자들 활동이 많이 줄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기관 단체에서 제한을 그렇습니다. 시키는 거겠죠. 네. 코로나 방역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에 정말 그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참 많을 텐데 그렇습니다. 상황이 또 시대적 상황이라다 보니까 장애인의 도움을 좀 절실히 필요한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 그런 곳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좀 처우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이제 뭐 자원봉사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고 지금 처우가 그럼 지금 처우 상황하고 그럼 어떻게 좀 이 처우가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 좀 지금 있으신가요? 아까도 이제 기본적인 우리 시각을 정부나 시의 시각을 아까 그 평창 올림픽 때문에 봤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런 거를 말씀을 잘 안 하셔요. 그렇죠. 봉사하는데 봉사활동 자비를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이제 정부나 시가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처우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 말씀을 안 하시니까. 예전에 이제 천사지킴이에 제가 이제 점심값 정도를 드리려고 했더니 그 천사지킴이에서 자기네가 그걸 받으면서 일할 수 없다고 반납을 하시더라고요. 봉사활동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처럼 저희도 시나 기관에서 이렇게 희생정신 하는데 합당한 대우를 해주고 그러면 그분은 더 열심히 또 그 시의 뜻을 헤아려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천사 기업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 봉사 활동이 뭐 기금 돈 내는 것도 있고 뭐 일인 일계자 1,004원. 네, 노력 봉사도 있고 뭐 기술 봉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사 기업이라고 있는데 그분들이 연간 300만 원인가 이렇게 기금을 냅니다. 근데 그분에 대한 그 인센티브 같은 게 없어요. 시에서 계약을 할 때. 그리고 이제 봉사의 개인도 봉사인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어떤 자긍심을 고쳐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현관문에다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팻말 같은 걸 붙여주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처럼 뭐 이게 뭐 아주 작지만 그렇게 해줘서 자원봉사의 집 뭐 이런 걸 해준다든가 해서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자긍심을 갖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크게 원하지는 경제적인 않지만. 보상은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뭐 이 식당에서는 어떤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또 예. 누구에게 뭐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그런 봉사 정도, 활동을 봉사 확산하게. 활동을 확산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이제 처우 개선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현금이나 물질적은 아니지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자원봉사 육체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경제적인 부담을 해야 된다면 이것도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현장에 것 참여할 같아요. 때는 뭐 자비로 다 가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번영 회장님께서는 자원봉사 처우 어떻게 좀 개선됐습니까? 예, 지금 현재 가장 처우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소정의 활동비 문제입니다. 예, 동일한 노동을 제공을 하는데 자원봉사와 정규직 또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뭐 처음부터 나는 뭐 무부수로 봉사를 하겠다 이런 분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그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긴급 돌봄 전담사 이런 이제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뭐 7, 8시간씩 예, 봉사를 근로 제공을 해도 뭐 한 1시간, 2시간 정도의 예, 이 활동비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본인이 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생기고 예, 또 예를 들면은 뭐 학교 같은데 학교 보안관 제도라는 게 있죠. 또 반면에 배움터 뭐 지킴이 이름도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학교 보안관 같은 경우는 정식적으로 이제 지금 그 시간당 일하는 만큼 뭐 대가가 지불되고 어르신들이 그래서 용돈벌이로 많이 하시는 걸로 예, 알고 그렇게 있는데. 해서 하는데 8시간 근무하면 8시간에 대한 대가가 나오죠. 근데 배움터 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동일한 일을 하는데 왜 차등이 이렇게 많냐. 소위 말해서 법적으로 얘기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이 자원봉사자들의 처우 개선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는 거는 뭐 하는 거지만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불만이 나오는 동일 거지. 노동, 동일임금 이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의원님? 그래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노동을 한 대가를 지불할 거냐, 아니면 계속 자원봉사라는 미명하에 노동을 무상으로 제공받기를 원할 거냐. 당초 그러면 시행할 때 정확한 뭐 계약서를 쓴다든가 약정을 한다든가 그게 좀 그리고 자원봉사니까 그게 또 어려움이 있는 자원봉사기 거죠.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희망하는 곳은 많지만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시간을 할애해야 되니까 그 타이밍이 잘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이밍이 없어서 자원봉사자 안 오시면 또 이제 그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분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마 지금도 분류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뭐 지금도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할인 혜택을 드리는 이제 그 할인 가맹업소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할인해 주는 만큼 그것도 봉사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좀 더 폭을 크게 해서 나머지를 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을 좀 취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주차장 할인밖에 없는데 현재 공원이나 뭐 고속도로 이런 것들도 좀 할인을 해주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주시 박동수 번영 회장님
끝으로 말씀 예, 듣고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채워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7년도에 한국 표준직업 분류에 따르면은 돌봄직 종사자라는 새로운 직종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자원봉사자들이 해야 될 역할 중에 대부분 많은 부분 한 80%까지 이분들로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고요. 현재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해결되는 많은 영역들이 이런 돌봄직 봉사자들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두가 일이 추진돼야 되겠죠. 네, 자원봉사라 할지라도 시행기관에서 처우 계산이 얼마나 지급된다면 정확한 경제 개념 하에 좀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재섭 시의원,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8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2021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하는데 이 소식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이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강원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프로그램 교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접수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이 사회적 경제는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닌 사람과 노동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 활동을 말합니다. 이런 사회적 경제 활동은 삶의 질 증진, 빈곤 퇴치, 소외 극복, 생태계 보호와 같은 지역의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함께 참여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사회적 경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사회적 경제에 이제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부터 현재 사회적 경제에 임하고 있는 종사자까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교육을 통해 사회적 경제인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활동가를 발굴하고 강원 도민들의 사회적 경제에 관한 인식이 확장돼 도내 사회적 경제 사업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강원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인재육성팀 김하연 주임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이번 하반기 사회적 경제 입문 교육은 원주에서 진행된 상반기 교육에 이어서 삼척시에서 오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의 프로그램은 사회적 경제 이해 강의, 사회적 경제 체인지 메이커 교육, 사회적 경제 우수기업 현장 탐방과 교육생 간 네트워킹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참가자에게 사회적 경제 분야의 직접 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할 예정. 참가 신청 기간은 9월 23일 목요일부터 10월 18일 월요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네, 올해 횡성에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죠. 네, 올해 설립된 횡성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세 가지 주요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지역 농산물들을 판매하는 지역 장터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횡성 지역만의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지역 특화 사업이고요. 세 번째로는 교육 강화 주력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취약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활동하는 자활 기업과 마을 기업가들과 같은 우리 지역 사회적 경제인들에 대한 지원이 점점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이 강원도의 사회적 경제 지원에 관해서 인재육성팀 김하연 주임 이야기 이어 듣겠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는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 재생과 지역 순환 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의 통합을 의미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의 경우 지역 공동체 재생과 지역 순환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의 인식도 제고와 사회적 경제 영역 지지자, 소비자, 창업자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예비 구성원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밖에도 강원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지원하는 것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강원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이 사회적 경제 교육 외에도 크게 4가지 분야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경제, 예비 창업과 창업 교육,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의 설립 지원, 홍보 지원 사업 등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0월 4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듣기 유튜브 KBS 원주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